다카야마 키요시,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 야마구치 구미의 부두목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부두목이라는 말로는 그를 설명하기에 조금 부족합니다. 저의 다른 영상들에서도 다카야마 키요시가 누군가를 숙청했다, 누구의 청부 의뢰를 들어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요. 그는 근 몇 년간 일본 암흑가 최대의 화두였던 야마구치 구미 분열 전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앞으로 야쿠자 세계의 향방을 거머쥔 인물로도 주목받고 있죠. 어쩌면 현재 일본 야쿠자의 정점 야마구치 구미의 두목인 츠카사 시노부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인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현대 야쿠자 중심에 서 있는 인물 다카야마 키요시의 생애와 그와 관련된 여러 이야기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947년 다카야마 키요시는 일본 아이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은 자세히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는 고등학생 때까지 야구부원으로 활동했지만 패싸움 등에 어울리면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됩니다. 이후 다카야마는 도박장에 자주 드나들면서 야쿠자인 사사키 야스히로라는 인물과 친분을 얻게 되는데요. 다카야마는 그에게 반해 야쿠자 세계로 입문하게 되죠. 다카야마를 야쿠자의 길로 이끈 사사키 야스히로는 야마구치 구미의 산하단체 히로타구미, 또 그 밑에 있는 사사키 구미의 조장이었습니다. 야쿠자가 된 다카야마의 첫 역할은 사사키 조장의 뒷바라지였습니다. 도박에 심취했던 사사키는 한국 등 외국으로의 원정 도박을 나섰고 하룻밤에 수천만 엔의 돈을 날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뒤에서 그런 돈 문제를 해결한 것이 다카야마였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 능력이 뛰어났던 다카야마는 사사키 조장에게 큰 신뢰를 받았고 사사키는 조직의 모든 대소사를 다카야마와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1969년 사사키 구미의 상위 조직인 히로타구미는 본거지가 있는 아이치현에서 영향력을 크게 키워나가고 있었는데요. 그에 반발한 적대 조직인 대일본 평화회가 히로타구미를 습격했고 히로타구미는 2명의 조직원을 잃게 됩니다. 당시 히로타구미의 부조장 츠카사 시노부라는 인물이 대일본 평화회의에 대한 보복작전을 주도했고 여기엔 하부 조직 사사키 구미 소속의 다카야마 키요시도 가담했죠. 이들은 복수에 성공하지만 그 대가로 츠카사 시노부는 13년의 징역, 다카야마 키요시는 4년의 징역을 살게 됩니다. 출소 후 사사키 구미의 부두목 자리에 오른 다카야마는 다카야마 구미라는 자신의 조직도 가지게 되었고 이어서 상위 조직인 히로타구미의 조직원으로 승격하게 되죠. 1984년엔 이 히로타구미가 고도카이라는 이름으로 재편되었고 다카야마와 함께 징역을 살았던 츠카사 시노부가 조직을 이끌게 됩니다. 여기서도 활약을 이어나가던 다카야마는 급속도로 승진해 1989년 고도카이의 부두목 자리까지 앉게 되죠. 츠카사 시노부와 다카야마 키요시의 고도카이는 조직 내외부에서 벌어지는 여러 무력 분쟁에서 활약했고 막대한 자금력을 통해 야마구치 구미에서 영향력을 키워나갑니다. 히로타구미에서 고도카이로 재편할 당시 30명에 불과했던 조직원 수는 1990년대 중반 4,000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고도카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본거지가 있는 나고야시의 경제 활황 등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부두목인 다카야마 키요시의 엄청난 정보력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다카야마는 주진카이, 시비네라는 직속 첩보 조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조직의 구성원은 고도카이 산하의 각 조직에서 한 명씩 선발했습니다. 선발되기 위해선 조직에 대한 충성심은 물론 두둑한 배짱, 똑똑한 두뇌, 강한 체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했고요. 또 마약이나 알코올 의존자가 아니어야 할 것, 10손가락이 멀쩡히 붙어 있어야 할 것, 검거 경력이 거의 없어야 할 것 등 폭력 단원으로서는 갖추기 까다로운 선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이 주진카이 소속인 것을 다른 조직원들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주진카이의 주요 업무는 타 야쿠자 조직, 외국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야마구치 구미, 고도카이 내부의 동향 또한 수집했고요. 뿐만 아니라 고도카이를 수사하는 경찰을 대상으로도 비슷한 업무를 진행했죠. 감시 대상의 자택, 가족, 사업장, 심지어 단골 음식점까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모두 수집했습니다. 주진카이 구성원들은 무력 분쟁이나 위협, 살해 임무를 위해 일본 국내외를 오가며 각종 무기 사용법을 익혔다고도 전해집니다. 당연히 깡패들이 어설프게 정보기관 흉내를 낸다는 생각이 들죠. 어설픈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이 깡패들 세계에서만큼은 이런 유사 정보기관이 확실히 먹혀들었습니다. 고도카이는 주진카이를 통해 얻은 막강한 정보력을 통해 건설, 금융사업 등에서 승승장구하며 많은 돈을 쓸어 모았으며
적대 세력과의 이권 다툼에서는 항상 우위를 점했고 무력 분쟁에서는 상대 요인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해 핀포인트로 공략하는 방식을 써 분쟁의 피해를 최소화했습니다. 고도카이는 야마구치구미 내부 경쟁에서도 상대 측 고위 간부들의 사생활을 면밀히 파악해 그들을 포섭하거나 약점을 잡아 우위를 점할 수 있었죠. 이런 방식으로 고도카이는 일본 최대 조직인 야마구치구미에서 가장 강력한 파벌로 떠오르게 됩니다. 다카야마 키요시의 탁월한 보좌로 야마구치구미의 실권자가 된 츠카사 시노부는 2005년 야마구치구미의 우두머리인 6대 조장 자리에 취임하게 됩니다. 동시에 다카야마 키요시도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자리인 와카가시라 직책에 오르게 되죠. 이 와카가시라 직책은 야쿠자 조직의 유력한 후계 후보이기도 한데요. 야마구치구미는 여러 야쿠자 조직의 연합체로 와카가시라 자리는 조장과 다른 조직 출신의 인물로 임명하는 것이 암묵적인 규칙이었습니다. 조직 내 각 파벌의 권력을 분산하려는 목적이었죠. 하지만 야마구치구미의 1인자, 2인자 자리를 모두 고도카이 출신이 차지하면서 그 전통은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다카야마 키요시는 야마구치구미 본가에 입성하자마자 단기간에 2인자 자리에 오른 것이기 때문에 경쟁 파벌들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심지어 츠카사 시노부는 두목 자리에 오른 직후 총기 소지 혐의로 장기간 감옥에 복역하면서 다카야마 키요시에게 조직 운영의 정권을 맡기게 되었고 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고도카이와의 권력 다툼에서 밀려난 과거 핵심 세력, 간사이 지역 조직들의 불만이 상당했죠. 사실상 조직의 운영자가 된 다카야마 키요시는 공포 정치를 통해 자신에게 반발하는 세력에 가차없는 보복을 가합니다. 경쟁 세력들의 핵심 사업을 빼앗았고 조직 운영에 문제를 제기하는 인물들은 여러 빌미를 만들어 조직에서 쫓아냈습니다. 또한 조직의 규율을 엄격하게 수정했고 상납금을 과도하게 올리는 등 가혹한 운영 방식을 이어나갔죠. 다카야마의 운영 방식은 어느 정도 먹혀들었습니다. 일본에서 야쿠자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시기였음에도 야마구치구미의 세력은 여전히 건재했고 수입 면에서도 큰 성과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조직 내부의 불만은 폭발하게 되죠. 2015년 다카야마 키요시가 공갈범죄로 감옥에 복역해 있는 틈을 타 야마구치구미 내 간사이 세력들이 조직에서 이탈해 고베 야마구치구미라는 신조직을 창설합니다. 이윽고 야마구치구미와 고베 야마구치구미는 전쟁을 벌이게 되죠. 이 전쟁은 오랜 시간 교착 상태였지만 2019년 다카야마 키요시가 감옥에서 출소하면서 고베 야마구치구미에 대한 무자비한 공세를 감행했고 현재는 야마구치구미 측으로 승기가 거의 기운 상태입니다. 야마구치구미 분열 전쟁의 발단과 경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른쪽에 뜨는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카야마 키요시는 이 전쟁을 촉발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전쟁에서 야마구치구미의 우세를 이끈 주역이기도 합니다. 일본 언론과 야쿠자 관계자들은 다카야마 키요시가 이 전쟁을 종결시킬 키를 쥐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고베 야마구치구미를 얼마나 가혹하게 밀어붙여서 괴멸시키느냐, 얼마나 관대하게 나와서 항복을 이끌어내느냐, 전적으로 다카야마 키요시의 의중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이쯤 되면 두목인 츠카사 시노부는 허수아비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쿠자를 심층 취재하는 현지 저널리스트들에 따르면 다카야마에게는 하나의 고집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모시는 오야붕에게 절대 창피를 주지 않는 것. 이런 고집 때문에 과거 사사키 조장을 모셨을 때 그가 도박판에서 수십억엔의 돈을 잃더라도 어떠한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고 야마구치구미의 2인자 자리에 올라서도 일선에 나서면서 츠카사 시노부가 받게 될 불만과 욕까지 감수하기를 자처한 것이죠. 여전히 츠카사 시노부를 향한 그의 충성심은 상당하다고 합니다. 물론 여기까진 그들이 주장하는 의리의 관점에서 상당히 좋게 말해준 것이고 아직까진 서로의 이해관계가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다카야마의 감겨있는 한쪽 눈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다카야마 키요시가 자신의 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정설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그가 고등학교 야구부 시절 눈에 야구공을 맞아 눈꺼풀의 신경과 힘줄이 끊어졌다는 설입니다. 그를 다루는 대부분의 뉴스 기사나 위키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외에도 황당한 설들이 있는데 한 대만 언론에서는 다카야마가 타 조직과의 무력 충돌을 벌였을 때 눈에 자상을 입어 눈을 뜨기 힘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야쿠자로서 그럴싸한 이야기죠. 하지만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정보고요. 가장 낭설이라고 여겨지는 것은 츠카사 시노부의 장난설입니다. 다카야마 키요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츠카사 시노부가 장난으로 다카야마의 눈에 접착제를 붙였고 이로 인해 눈 주변 신경과 힘줄에까지 문제가 생겼다는 이야기인데요. 일이 커지자 츠카사 시노부가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사죄를 했고
다카야마는 이 사죄를 눈물로 받아들이면서 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들으신 대로 어처구니 없는 썰입니다. 또 다카야마 키요시는 한 유명 연예인의 스캔들에도 이름이 등장하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일본의 유명 예능인 시마다 신스케와 다카야마 키요시가 같이 나온 사진입니다. 또 왼쪽은 한때 야마구치구미의 3인자였던 제일교포 야쿠자 강홍문, 하시모토 히로우미인데요. 시마다 신스케는 이런 야쿠자들과의 관계가 밝혀지면서 불명예스러운 은퇴를 선언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유착 의혹들은 대부분 시마다 신스케와 하시모토 히로우미 사이에서 나왔지만 다카야마 키요시도 워낙 거물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주목을 받게 되었죠. 다카야마 키요시, 현재 그는 상당한 고령에 건강 문제도 겪고 있지만 앞으로 일본 야쿠자 사회의 향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데요. 다카야마는 7대 야마구치구미 조장의 유력한 인물이고 그의 오른팔격인 인물 타케우치 테루아키는 8대 조장으로 점쳐지고 있을 정도로 고도카이가 다카야마의 주도로 일본 최대 폭력 조직의 권력을 완전히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법화, 점조직화 등 단순히 모습만 바꾸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본 야쿠자들의 세력은 확실히 기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 최대 조직 분열 전쟁의 종결과 7대 조장 계승은 일본 암흑가 판도에 분명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일본의 경찰과 언론 그리고 대중들은 그 격변의 중심에 서 있게 될 다카야마 키요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런 야쿠자들이 한국의 범죄 조직과 연계하는 등의 사례도 자주 있었던 만큼 우리나라 역시 이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